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는 이미 버림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답장이 조금 늦었고 말투가 평소보다 짧았고 표정이 잠깐 굳어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걸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습니다.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제 나를 피하려는 건가?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은 이미 관계가 멀어진 쪽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버립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너무 그럴듯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불안한 마음이 작은 단서 하나로 관계 전체를 다르게 읽어버리는지 그 구조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같은 말인데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무너집니다. 같은 표정도 어떤 날은 피곤한가 보다 넘기고 어떤 날은 나를 싫어하나 싶어집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읽는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해석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장 못 견디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상태입니다. 답장이 늦은 이유를 모르는 시간, 표정이 굳은 이유를 모르는 순간, 말투가 짧아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공백. 그 공백을 마음은 그냥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답으로 채웁니다. 나한테 식은 거다. 나를 피하는 거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거다. 확인된 건 없는데 마음은 차라리 나쁜 결론이라도 붙잡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모르는 상태보다 차라리 나쁜 결론을 붙잡는 쪽을 선택합니다. 모르는 건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차라리 식었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적어도 그 결론 안에서는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실 대신 결론을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먼저 상처받습니다. 상대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는 이미 혼자 상처받고 혼자 결론까지 내린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바쁜 거겠지라는 생각보다 나를 싫어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왜 가장 두려운 결론이 가장 진짜처럼 느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은 한 번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짧았던 답장, 며칠 전에 어색했던 분위기, 예전에 비슷하게 멀어졌던 사람, 전부 한 줄로 이어붙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결론이 너무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아, 역시 그랬구나 하고 확신이 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또렷해진 게 아니라 불안이 자기에게 맞는 증거만 골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보다 더 확신하게 됩니다. 진짜 사실은 아직 흐릿한데 불안이 골라낸 결론은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사실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평온한 마음으로 보면 평소엔 답장 잘 오니까 오늘은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끝납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단서인데 끌어올 단서가 달라지니까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어떤 결론이 너무 또렷하게 다가올 때 그 또렷함을 진실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마셨으면 합니다. 또렷한 건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그 결론에 맞는 단서들만 골라온 결과일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어디에 결핍을 느끼느냐에 따라 보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결핍이 크면 상대의 모든 행동에서 거리감이 먼저 보이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결핍이 크면 사람들의 표정에서 무시가 먼저 보이고, 버려질 거라는 두려움이 크면 작은 변화에서 떠나는 신호부터 먼저 보입니다. 내가 채우고 싶은 게 클수록 그게 채워지지 않는 단서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상대가 다정하게 보낸 메시지 10줄 중에 딱 한 줄, 차갑게 느껴지는 표현이 있으면 그 한 줄만 종일 마음에 남습니다. 다정한 9줄은 흘러가고 차가운 한 줄만 따라옵니다. 마음이 본 건 상대의 진심 전체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한 조각을 본 겁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하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없어 보이는 단서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구나. 자책 대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좋게 생각하자. 근데 잠깐 잠잠해졌다가 얼마 안 가 똑같은 불안이 다시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괜찮을 거야도 결국 또 하나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해석을 긍정적인 해석으로 덮어쓰는 일. 그건 결국 같은 일을 방향만 바꿔서 하는 겁니다. 겉은 평온해 보여도 마음 안쪽에서는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너무 좋게만 보는 거 아닐까 하고 또 다른 불안이 슬그머니 다시 차오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좋은 해석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아, 지금 내가 답이 없는 빈자리를 결론으로 채우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그 사람의 표정을 내 식대로 읽고 있구나. 이 한 번의 멈춤이 좋게 생각하자 100번보다 훨씬 큽니다. 해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해석하고 있다는 걸 보는 것. 이게 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더 신경 쓰이고 더 커지고 더 자주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은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불안이 현실 전체를 대신 설명하지 못하게 막는 일입니다. 불안은 그냥 마음의 한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구나 알려주는 알람 같은 거. 알람은 울리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알람이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탑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불안이 울리면 그 알람 소리에 세상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 그 답답함이 이 관계는 끝났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은 그냥 답답함입니다. 그 이상의 진단이 아닙니다. 불안은 신호일 뿐이지 설명자가 아닙니다. 이걸 한 번만 마음에 새겨두시면 같은 불안이 다시 올라와도 그게 모든 진실을 들고 온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해주는 한 줄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본 건 사실인가? 해석인가? 답장이 늦었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나한테 마음이 식었다는 해석입니다. 상대 표정이 굳었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나를 싫어한다는 해석입니다. 말투가 평소보다 짧았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나를 멀리하려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해석을 한 번만 분리해보면 같은 상황이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마음은 사실 위에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석 위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니 불안할수록 더 빨리 답을 내지 마시고 잠깐만 자기에게 물어봐 주세요. 지금 내가 본 건 사실인가? 해석인가? 이 짧은 한 줄이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자기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감정이 현실 전체를 대신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본 게 다 진짜는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면, 오늘 밤 답장이 늦어서 가슴이 무거워졌다면, 어떤 결론이 너무 또렷하게 다가왔다면 그게 내 마음에 어떻게 비쳤는지를 한 번만 들여다봐 주세요. 내가 본 건 사실인가? 아니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결핍이 만들어낸 해석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데려다 줍니다. 당신이 당신 편이 되는 연습 마인드 스낵스였습니다.